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IT 시장조사기관 KRG 김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 쪽 그 발표를 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아마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기술 얘기가 주로 이제 쭉 흐르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이제 마켓 얘기를 좀 드려야 조금 더 제 융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드리게 된 그 배경에는 아마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를 아마 연사로 초대하신 것 같아요. 요즘 참 경기가 많이들 안 좋다고들 하는데, 뭐 각자 개인들별로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그 지표들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뭐 유명하신 분들도 이제 통계에 나와 있는 지표 말고 어떤 사상과 가지고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나름의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 인원이 많거나 혹은 기업들마다 이런 뭐 교육 행사들이 많다 그러면은 별로 경기가 이렇게 그 후퇴조짐을 보일 때 이제 보통 그런 이제 세미나 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은 뭐 여기 있을 시간이 없죠. 뭐 열심히 또 나가서 영업해야 되고 뭐 물건 팔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앉아 계시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내부에서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내지는 이제 좀 더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간에 좀 투자하려고 이런 세미나나 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세미나들이 어떤지,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그 인원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이렇게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전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는, 물론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그런 요인도 있지만 많이들 참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좀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제 하에서 제가 지금 잠깐 앞에 제 서두에 잠깐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그 과거에 그 미국의 연방위원장인 그 앨런 그리스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그 세탁소의 손님들이 그 세탁물을 많이 맡기면 경기가 개선된다라고 예상한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속옷 판매량이 늘어나면 경기가 후퇴될 조짐이 있다.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 겉에 입을 옷들이 비싸기 때문에 겉에 입을 옷을 사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그 안에 속옷을 입는데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여성 속옷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그 시장에 대한 평가들 내지는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주가 동향, 내년도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릴 그 내용은 크게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환경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비교가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담당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커스터머죠. 엔드유저 사이드에서 올해 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쪽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게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고, 주로 어느 쪽에 포커스돼서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빅테크 시장 관련된 몇 가지 시장에 대해서 가장 뭐 올해 좀 봐야 될 핵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요약해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이 제가 먹구름이 밀려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기업들을 10개 회사를 지금 나열을 한 건데요. 여전히 애플이 뭐 1위를 차지한 거는 뭐 지난 2017년 이후로 계속 뭐 그 자리는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년에 비해서 거의 한 5천억 달러 가까이 지금 몸값이 줄어들었고,
MS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천억 달러,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 6,600억 달러. 굉장히 많이 몸값이 줄어들었죠. 반면에 지금 적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블랙 표시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몸값이 좀 살아나는 기업들입니다. 그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사우디 왕자가 대주주인 그 회사인데, 지금 이 전체 저희가 주충 탑10 기업을 주로 이제 많이 보는 이유가 전 세계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로 이제 탑10 기업들의 그 몸값을 주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탑10 기업 가운데 5개 기업 정도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고, 나머지 5개 기업이 이제 비디지털 기업들인데, 이게 지난 2021년과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조 달러, 한 3천조 원 정도가 이제 허공에 날아간 거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위상, 어떤 그 재무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경기에 굉장히 지금 악영향이 지금 진행 중이다.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지만 내년도 경기 전망도 거의 2% 초반 내지는 1%대 후반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좀 이제 불투명한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더욱이 최근에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간의 어떤 그 감원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지금 강하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좀 안 좋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인데요. 저희는 이제 내년도 시장을 6.6% 성장한 39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그 요인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시장 이슈 중에 저희가 이제 꼽은 게 6가지를 꼽았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주제긴 하지만 우선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전체 디지털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이슈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뒤에도 그 기업들의 어떤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클라우드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끝내고 실제 이제 도입 및 이제 운영 단계에 들어가 있고, 반면에 이제 그 클라우드 공급사 쪽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좀 혼선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CSP 벤더들이 상당수 지금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MSP 서비스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CSP 벤더보다는 MSP 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또 혹은 국내 기업 간 국내 이제 이런 그 삼성, LG, SK 같은 IT 서비스 벤더와 또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벤더, 뭐 베스핀 글로벌이라든지 뭐 메가존 이런 회사들 간의 어떤 경쟁이 되게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가 뭐 그게 아직 시장성이 있냐, 혹은 신기루다, 뭐 이런 그 우려들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보면 제2의 인터넷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NFT와 이제 결제 기능이 결합이 된, 요즘 뭐 메타커머스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결제와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2023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즘은 기업들이 단순히 그 게임 회사라고 게임에만 이제 전념하는 게 아니고, 뭐 금융 회사와 제휴를 맺어서 뭐 금융권에 진출한다든지, 혹은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진출한다든지, 굉장히 지금 융복합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신사들 그 전략 담당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1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다 탈통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신회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통신을 벗어나려는, 혹은 이제 뭐 삼성 SS 보고 IT 서비스 벤더라고 하지만 또 IT 서비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빅블러 현상이 펼쳐지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내지는 이에 따른 전략적 제휴라든지 M&A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AI 고도화. 이건 뭐 뒤에 다시 AI 부분 관련돼서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봇은 이제 알게 모르게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가 결합되면서 아마 이제 2023년 혹은 202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봇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로봇 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뭐 이런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 혹은 빅데이터 기술 관련된 것들이 이제 로봇과 결합이 되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기술 경연장이 지금 라고 부를 만큼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신기술들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 내년에 어떤 이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을 리딩하는 어떤 주요한 어떤 그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뭐 개발자 분들이실 것 같아서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쪽을 좀 배제를 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자료는 아니고요. 가트너라는 이제 어떤 그런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2023년도 전망한 자료인데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11.3%, 서비스는 한 7.9%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그만큼 이제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은 불황과 상관없이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건 저희의 분석은 아니고요. 가트너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IT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인력,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그 내부에 소싱을 할 수 없어서 외주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이제 외주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게 뭐 연계하거나 혹은 늦추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또 한 번에 이제 제2의 그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 기업의 존재 가치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런 그 CIO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뭐 인터뷰라든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 DX에 대한 인식이 2,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돈과 지출과 사람과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내지는 전 세계 경기가 상당히 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가장 큰 그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국 시장으로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시장은 올해 한 7.5%, 내년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6.5%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장은 그 올해 6.4, 내년에 4.7.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은 주로 B2B, 기업용 시장이라는 점을 조금 유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중에서 사스 관련된 이슈가 국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큰 메가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슈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뭐 DX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사스 쪽이 지난해부터 사스 관련된 그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 제품을 이제 사스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CRM, ERP 영역에서 사스 전환율이 지금 낮은 게 사실인데 일부 이제 좀 선도적인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ERP도 사스화하는 그런 케이스가 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ERP를 사스화했을 때의 어떤 파괴력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더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상에 얹어가지고 제공하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지금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디지털 정책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된 서브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혹은 좀 더 응용화된 그런 형태로 이제 대국민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관련된 하이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상당 부분 시장에서 공공 쪽 프로젝트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단순히 이제 기업 내부의 업무 차원의 디지털 프로세스뿐만이 아니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까지 이제 디지털화 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내지는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외부 고객 간의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도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뭐 여전히 계속 좀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서비스장 이슈는 아까 앞서 드린 거랑 비슷한 이제 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올해 이제 카카오로 사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이중화라든지 혹은 보안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IDC 센터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내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통신사들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 내년에 이제 매출을 상당 부분 기대하는 그런 이제 내부 분위기도 지금 감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서비스 벤더들 중심으로 이제 물류 플랫폼 관련된 경쟁이 내년에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SI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이외에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이 크지가 않은데 물류 플랫폼 관련돼서는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물류 플랫폼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경쟁이 지금 되게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물류 플랫폼을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뭐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의 어떤 디지털 그 월드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 플랫폼 관련된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서비스 벤더들마다 이런 물류 플랫폼 개발 경쟁 내지는 이제 SI 이런 프로젝트에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내부 인원이라든지 이런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이제 여기 적색 표시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공 쪽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금융권은 이제 클라우드가 기관계 쪽까지 전환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제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그 보안 이슈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래 당초 생각보다 조금 더 확대되는 데 있어서 뭐 망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 쪽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기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 체감상으로 와닿기에는 조금 더 시일이 좀 필요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종 중에서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그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미디어 업종의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이중화 문제라든지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인터넷 미디어 업종에서는 하나의 큰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통 물류 쪽은 뭐 빅테크 기술의 경연장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는 뭐 지금 최신의 기술들이 다 지금 뭐 여기 진출해 있죠. 그래서 개별 이제 그 이런 그 그룹마다 특히 이제 편의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새로운 선진 기술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서비스 벤더들이 이제 그런 어떤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사의 어떤 그룹이라든지 계열사별로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시험대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 시장에 나갈 때 상당한 또 이점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벤더별로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유통 관련된 그런 그 계열사를 끼고 있는 서비스 벤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짤막한 숫자로 좀 뭐 여기서 제가 뭐 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와 글로벌하고 잠깐 좀 비교하는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그 숫자로만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한번 나중에 한번 곰곰이 한번 아 그렇구나를 한번 생각하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장표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대비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제 비교한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경제 규모가 한 103조 달러가 된답니다. 103조 달러인데 미국이 한 25조 달러, 그다음에 중국이 18조 달러, 한국이 한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3위가 되는데요. 전 세계 경제 대비 그 총 경제 생산 대비 한국의 비중이 한 1.7%, 6%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은 직관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말씀드릴 때 1%라고 얘기합니다. 그 숫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제 글로벌과 국내를 비교했을 때 비중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압도적으로 게임 시장이 높고요. 글로벌 시장은 IT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이제 게임이 강국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게임에 너무 특화된 약간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부문별 시장 비중을 보시면 서비스가 한 1.1%, 패키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한 0.8%가 되고 게임 쪽이 한 6.6%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좀 되는 거죠,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규모에 대비했을 때 한 2%쯤은 가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 낮은 수준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더 계속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우리나라랑 경쟁이 될 만한 국가들 간의 인력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한국이 2019년 기준으로 한 30만 명이 안 되거든요. 한 27만 명쯤 되고 중국이 뭐 673만 명쯤 됩니다.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기업으로 놓고 보면 유럽연합이 뭐 79만 개, 중국이 또 의외로 또 3만 개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한 2만 3천 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스닥이라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닥 같은 그런 개념이죠. 뭐 여기서 이 그림은 뭐 구체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여기 드러난 건 뭐냐면 나스닥 기업의 그 영업 이익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무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1,000원 벌었으면 얼마 남겼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남겨야 그 돈을 가지고 뭐 직원들 복지도 쓰고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기도 하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이제 그런 돈을 이제 그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이제 나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한 30%가 돼요.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코스닥 기업만 이렇게 저희가 160개사를 조사했더니 12.4%,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요. 12.4%인데 그나마 게임이 한 25%?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은 10%대 초반, 서비스 밴더가 한 7%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정도가 1,000원 매출을 넣어가지고 7원을 남기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떻게 제조업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인 법 제도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랑 글로벌 기업들하고 내년도 IT 분야에 돈 늘릴 거냐 그랬더니 한 52%가 늘린답니다. 아까 계속 그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평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예산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1조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400개가 조금 안 되거든요. 한 개 회사당 한 360억에서 380억 정도. 근데 이게 500억, 그러니까 500억 미만의 기업들은 한 1억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5천억 이상 기업하고 그 밑에 기업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일정 부분 이제 이런 IT 부분에 대한 니즈가 좀 커지려면 어쨌든 양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거는 이제 업종별 매출 대비 IT 투자 비중인데요. 도대체 그럼 연간 매출에서 디지털 예산을 얼마 쓰느냐? 우리나라는 겨우 0.4%인데 이 비율이 접대 비율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건 특히 미국 기업 중심으로 좀 보여드린 그림인데 평균 한 뭐 4, 5%쯤 되는 거죠. 내년도 전략적 IT 투자 우선순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한국은 클라우드에 좀 포커싱되어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주로 시큐리티 부분, 그 데이터 분석 부분 쪽에 좀 포커싱되어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그 CIO나 CFO 분들의 권한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AI나 빅테크 기술들이 기업에 적용이 되면서 이 기술들이 전통적인 IT의 역할, 그러니까 뭐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이런 그 소극적인 이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CIO나 CFO가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끼는 쪽에 포커스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CEO의 권한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그런 그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도입률을 뭐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만 지금 단순히 보여드리는 건데 물론 뭐 한국이 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뭐 잠재력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국이 그만큼 되게 이런 기술적인 그 도입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이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주요 빅테크 시장의 다이나믹스를 좀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거는 각 주요 조사기관별로 3, 4년 후의 시장 규모랑 성장률을 저희가 이제 사분면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건 한번 참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X 쪽은 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 부분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탑픽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클라우드에 지출하는 예산이 매출 대비 17%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시장으로 놓고 보면 같은 나라랑 IT 시장 좀 다르긴 한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대략 한 6조 원 정도 시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3%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사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세부적으로 구축 형태별로 보면 여전히 사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그 내년도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 어떤 형태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가 가장 높게 나왔죠. 이제 그만큼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계열사 레벨의 어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추세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추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한번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잠깐 이제 MS 계신 분께서 이제 노코드, 로코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조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2024년까지 전체 업무용 앱의 한 65%는 결국엔 노코드, 로코드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이제 조사기관들의 그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을 우리가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개발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뭐 품질이나 이런 뭐 결과물을 보장해 주진 않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아주 융복합 시장이 되고 굉장히 메가 시장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이런 뭐 RPA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융복합화된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되신 분들께서의 역량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들이 앞으로도 한국의 어떤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어떤 그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경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막중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월드컵 16강 올라간 것처럼 열심히 저희도 또 준비해서 또 새로운 상황에 맞게 또 대응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